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문서 작성하기 강의를 진행할 인천 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양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공문서 작성하기 강의 목차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서란 무엇인가? 또 오늘의 가장 중점이 될 공문서 작성 방법, 그리고 내부 결제와 시행문의 차이점. 네, 여기까지 1차 시 진행하고요. 2차 시에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내부 결제 작성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행문 작성, 그리고 첨부물 분리 등록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새롭게 도입된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문서 작성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는 저의 경험이나 저의 의견으로 작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문서 작성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이 202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거고요. 물론 행정 업무 운영 편람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으로 규정된 법에 근거해서 편람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편람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 업무의 처리, 1절 공문서의 작성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할 순서나 내용은 모두 이 편람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의 경험상에 있는 팁들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문서랑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되는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보통 종이로 된 일반 문서를 작성하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이런 모든 특수 매체 기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수해서 발송한 문서를 저희 행정기관이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공문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특히 전자문서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문을 받아보면 제출 형식을 전자문서라는 명칭이 있을 거예요. 이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작성되고 송신, 수신, 저장된 문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 포털에서 작성하시는 문서가 전자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숫자 등에 대한 표시입니다. 네, 공문서에서 숫자는요, 우리가 보통 쓰는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날짜 잘 기억하실 건 날짜도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이라고 하는 글자는 작성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 읽을 때는 2024년 12월 12일이라고 읽지만 표기할 때는 모두 다 마침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옳지 않다고 되어 있지요. 네, 연, 월, 일 다음에 반드시 띄어쓰기. 제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텐데요.
여기 빨간 색깔로 V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 키보드 스페이스바 한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4점 스페이스바 한타 띄우시고 12점 한타 띄우시고 12점 이 마지막 마침표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기 마지막 마침표도 잊지 않으시고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보시면 월, 일을 표시하실 때는 0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밑에 예시 보시겠습니다. 2024년 09점 9월 6일을 09.06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0은 네, 삭제하시고요. 2024점 한타 띄우시고 9점 한타 띄우시고 6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월일을 표시하고 나서 보통 괄호 안에 뭘 표시하시죠? 네, 요일을 표시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2024년 12월 12일 하시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시고 반가로 여시고요. 여기에 월 또는 화, 요일을 작성하시고 반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여기는 띄어쓰기가 있지만 요일 앞에, 괄호 앞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표시입니다. 네, 시간은 24시각제예요. 자, 이 의미는 오전, 오후 이렇게 글자로 표시하지 않고 날짜를 24시각제로 표시하고요. 특히 여기서도 몇 시, 몇 분, 여기 보시면 오후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1시 20분이라고 읽지만 이 시분 자리에는 어떤 거? 네. 쌍점을 찍어서 구분하십니다. 예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오후 1시 20분은 24시각제이기 때문에 1에다가 며칠 더할까요? 네. 12를 더하셔서 13시 20분으로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쌍점 앞 뒤는 띄어쓰지 네, 맞아요. 띄어쓰지 않습니다. 13 쌍점 20 바로 작성하십니다. 여기서 날짜와 시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날짜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 2024년 5월 5일이에요. 그러면 2024점 한타 띄우시고 5점 한타 띄우시고 5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간에서는 반드시 0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 9시 7분일 때는요. 09 쌍점 07 이렇게 작성하십니다. 여기는 오전이기 때문에 09 쌍점 07 하셨죠. 예를 들어 여기가 오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9에다가 12를 더하셔요. 그러면 21시 쌍점 09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에 0이 서로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을 표시하실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쓰세요. 그런데 금액에는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 법규에도 나와 있는 예시 그대로입니다. 평상시대로 읽어볼게요. 금 11만 3,560원. 보통 여기까지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금을 또 생략하시기도 하는데 금액 앞에는 반드시 금을 하시고요. 여기 금과 일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금과 일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560원 다음에도 띄어쓰지 않고 원을 바로 붙이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 다음에 반가로도 띄어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금액을 한글로 작성하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보통은
11만 3,560원이라고 읽지만 한글로 표시하실 때는 금액 단위 앞에 있는 숫자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1이 있지요. 저희는 11만 원이라고 읽지만 한글로 표시하실 때는 일십, 1만 3,560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단위는요, 금액은요, 어디에도 띄어쓰기가 네,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편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거는 총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총액이 나오기 위한 세부 내역을 작성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방학 중에 중식비가 단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있는 인원이 유아가 총 70명이고 방학 동안에 20번을 먹을 거예요. 20일이겠죠. 이렇게 작성하실 때 내역을 작성하시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단가, 원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이 단가로 활용할 인원수, 그 다음에는 횟수입니다. 여기 제가 회라고 적었지만 이거는 20일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내역을 작성하실 때는 단가, 인원수, 횟수, 원, 명, 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기 쉽지 않으시죠? 원명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희 조선시대에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한명회다. 귀가 큰 한명회였지. 하지만 금액에서는 내역에서는 원명회. 저는 이렇게 기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날짜, 시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목의 구분이에요. 저희가 공문하실 때 여기 1 보이시죠? 보통 1 쓰시고 2 쓰시고 쭉 작성하시는데 1 아래의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1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1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점. 그리고 1 아래에 2개 이상의 항목이 있을 때는 가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점. 그런데 가 밑에 그 2개 이상의 항목이 나올 때는 1 반가로입니다. 여기에는 점이 없어요. 1점, 가점, 1 반가로. 1 반가로 아래에 2개 이상의 항목이 필요할 때는 가 반가로, 그 이하에 또 필요하실 때는 양가로 1입니다. 양가로 1 밑에 2개 이상의 항목이 필요할 때는 양가로 가. 그 다음에는 원문자 1, 그 다음에 원문자 가. 저희가 보통 시행문을 작성할 때는 단가로 가 정도까지 가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더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시행문에서 작성하시는 이 항목 기호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요거 외우실 때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팁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제일 처음 1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점에서 마지막인 원기호 1로 갈 때까지의 과정을 저는 외웠어요. 1점, 일단 반가로 하나만 가요. 그 다음에는 앞쪽에 또 반가로가 가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반가로가 가고 위, 아래가 닫히면 원기호 1이 됩니다. 저는 이런 팁으로 항목 표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이 항목들을 쓸 수 있는 위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람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부 결제와 대외 시행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수신이에요. 수신에 내부 결제로 되어 있느냐, 여기처럼 받는 수신자가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수신 다음에는 이게 보이실까요? 네. 스페이스바 두 타 띄우고 수신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신을 저희가 컴퓨터 자판으로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요. 어디서 작성하시죠? 맞아요. 결제 정보에서 저희가 수신자를 찾아서 수신처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두타를 띄우고 수신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에도 여기 두타 띄어져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제목을 여기 본문에서 작성하지 않아요. 제목도 어디서 작성하셨죠? 네, 결제 정보에서 작성하십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차 시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결제 정보에서 앞에 두타 띄우지 않으시고 바로 작성하시면 본문에 와서 보시면 여기 두타가 띄어진 상태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항목 표지 제일 먼저 있었던 1점입니다. 1점을 하시고 반드시 스페이스바 한타 하시고요. 내용을 쭉 작성하세요. 이렇게. 보통 1점에는 뭐가 들어가죠? 맞아요. 관련을 넣으시죠? 관련을 넣고 쭉 작성하시다가 보통 1점은 한 줄에 끝나기는 하는데요. 쭉 해서 여기를 우리가 오른쪽 한계선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한계선이 지나고 나서도 쭉 치지요. 그럼 이 글자, 동그라미가 글자예요. 글자가 여기서부터 1 밑에서부터 다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건 팁인데요. 1점에 있는 첫 글자와 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글자를 일렬로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맞추고자 하는 첫 글자의 이 부분에 커서를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Shift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글자들이 이 줄과 딱 맞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변에 있는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한번 Shift 탭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ift 탭 키를 맞춰서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밑에 항목이 여러 개 필요해서 가를 작성할 거예요. 가점 하실 때는 여기서 엔터를 치시죠. 엔터를 치시면 커서키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왼쪽 기본선에 있는 게 아니라 요 1, 요 밑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페이스바 한타, 두타 하시고 1 가점 하십니다. 가점 하시고 반드시 한타 띄우시고 쭉 내용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는 여러 개의 항목이 필요해요. 가점 다음에는 방가로 1입니다. 방가로 1을 하실 때는 여기서 두타 띄우셨죠? 그 두타 띄운 것에서 다시 한번 두타, 또 네타 띄우시고 방가로 1. 여기도 스페이스 한타 띄우시고 쭉 내용을 작성하셔서 여기서 작성하셨다가 오른쪽 한계선에서 글자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 글자는 분명히 요 1, 여기서부터도 글자가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점에서 이미 첫 글자 맞춤을 했었죠.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첫 글자 맞춤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에다가 두시고 Shift 탭 키를 누르시면 줄이 쫙 맞게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항목, 방가로 가하실 때는요, 두 타 하셨죠? 네 타? 네, 몇 타일까요? 네, 맞습니다. 6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타 띄우시고 방가로 가시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하시고 쭉 내용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오른쪽 한계선을 지나서 이번엔 여기에 와 있어요. 글자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문서에서 첫 글자 맞췄고요. 첫 글자로 맞췄어요.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첫 글자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 놓으시고 Shift 탭 하시면 됩니다. 자,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항목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점을 할 거예요. 2점은 1점과 같은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위치와 같은 위치에 두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했던 요 문서, 예시에 들어있는 문서는요, 다 첫 글자 맞추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편람은 2020년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전에 2018년에 나왔던 편람에서는요, 이렇게 첫 글자 맞추기만 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 편람에서는 이렇게 첫 글자로 맞추지 않고 왼쪽 기본선에 나와 있는 문서도 네, 무방하대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2020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서 작성의 기준은 행안부에서 네, 발간하는 편람에 의해서 약간씩 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가능해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 즉, 첫 글자를 맞추던지 아니면 왼쪽 기본선에 맞추던지 한 가지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1에서는 첫 글자 맞추셨는데 2에서는 왼쪽 기본선에 맞추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하셔서 한 문서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독성이 어떻게 좋을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본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의 구성 체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왼쪽 기본선, 여기를 오른쪽 한계선이라고 하고요. 위쪽 기본선, 아래쪽 한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기본선, 여기가 한계선. 제가 아마 앞으로나 요 이전에도 말씀드릴 때 요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모든 문서는 두문과 본문과 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천 별빛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 시행을 하거나 내부 결제할 때 보일 수 있는 수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두문이에요. 경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이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제목과 내용, 그리고 부침, 여기까지 본문이고요. 결문은 여기 발신명의에 대해서도 제가 시행문할 때 말씀드릴게요. 발신 명의와 이쪽에 있는 기한, 검토자, 또 생산 등록번호, 공개 여부까지 이 부분이 결문인데요. 사실 결문은 저희가 여기를 수정하거나 첨가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전화번호나 네, 전자우편 등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네,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서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제목이 나오고 여기에 내용, 그다음에 붙임, 작성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작성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십니다. 어떠한 문서를 제출하겠으면은 뭐뭐뭐뭐 하시고 제출.
보고하시게 되면은 뭐뭐 하시고 보고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외 시행문을 하실 때는 저희가 접수했던 문서의 제목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왔던 문서가 제출 요청으로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문서를 발송할 때는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제출 요청이 와서 저희는 그것을 네, 맞습니다. 제출입니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관련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관련을 이제 작성하는 뭐 순서 정도예요. 문서 생산 기관의 명칭, 그리고 생산 등록 번호, 생산 날짜. 이건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실예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근거를 가지고 하지요.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내부 결제를 하시거나 대외 시행을 하시거나 어떠한 문서를 생산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관련 공문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공문을 자유롭게 생산하지는 않지요. 그 관련입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관련이 보이실 거예요. 관련,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그리고 문서 번호, 날짜까지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우리 유치원에 방학 중 급식 현황을 제출할 거예요.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제출 요청 공문이 있을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제출을 요청했던 공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문서 생산 기관의 명칭이 있어요. 여기 시행문에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네, 초등교육과 번호 있고 이게 생산 날짜입니다. 네, 그런데 초등교육과는 시교육생의도 있고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많이 있어요. 이 초등교육과 어디에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고? 네, 맞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교육감이라고 발신 명의가 있지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초등교육과구나 해서 여기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 다음은 요거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초등교육과 16280 바로 열고 연월일 여기는 생산 날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발신명의가 여기 교육감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이렇게 가겠죠. 자, 관련은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내부 결제할 때도 분명히 관련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2차 시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제출을 해요. 그런데 제출 요청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시교육청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문서를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이 문서를 수신할 곳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초등교육과장. 여기는 수신 자리 때문에 이렇게 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자, 그 이유 제가 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저희가 시교육청으로 제출하는 일보다는요.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앞에 있었던 저희가 발송하고자 하는 공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앞서 봤던 관련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공문 시행문에 보시면 제출 및 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출 대상 유치원이에요. 이러한 것들. 시교육청 위탁 매식 신청서를 이 날짜까지 제출처 확인하시겠습니다. 제출처가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예요.
여기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별빛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로 발송을 한 거예요. 우리 유치원이 북부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겠지요. 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는 제출 요청 받은 공문의 이 수신자만 보시면 안 돼요. 수신자만 보시고 그대로 회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네, 시행문 내용에 있는 제출처를 확인하시고 네, 발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작성하는 방법이나 또 요 수신처 지정하는 것은요. 2차 시에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첨부물에 대한 표시예요. 우리가 공문을 작성하다 보면은 첨부 파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붙임이라고 여기 보이실까요? 네, 공문에서 제출 요청이 와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뭐 바랍니다라고 공문 내용이 끝났고 우리가 같이 보낼 붙임 내용이 있을 때는요. 여기 왼쪽 기본선에서 붙임 앞에 띄우지 않으세요. 왼쪽 기본선에서 바로 붙임이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1점 관련하실 때는 그다음 뭐 잡으셨죠? 네, 쌍점을 하셨죠. 위에 본문에서는 쌍점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 붙임에서는 쌍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스페이스바 두타 띄우십니다. 두타 띄우시고 그 붙임 파일의 내용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부수 작성하시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 두부, 세부, 네부, 한부 하시고 나서 여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마침표 하십니다. 마침표 반드시 하시고 두타 띄우시고 끝점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예시를 두 가지 드린 거는요. 본문에 끝나고 바로 붙임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리고 또 본문을 하시고 보통 이렇게 한 줄을 띄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 줄을 띄우셔도 무방합니다. 2020년 편람에서는 두 가지 다 네,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예시에서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이 있어요. 붙임이 이렇게 한 가지만 있을 때 여기 앞에 1이라고 작성하지 맞아요.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항목 구분 말씀드릴 때 항목을 구분할 때는 항목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이상일 때 항목을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붙임이 하나일 때는 굳이 여기 1점하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계획서 한부, 서류 한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1점 한타 띄우시고 2점 한타 띄우시고 네, 계획서 한부, 그다음에 서류 한부 모두 다 띄우시고 끝이라고 작성하십니다. 이게 바로 첨부물의 표시.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이라고 하시고 붙임 다음에는 쌍점 아니고 네, 스페이스바 두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끝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끝을 표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본문 내용의 마지막 만약에 본문으로 붙임이 없어요. 본문으로 그 시행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럴 때는 뭐뭐뭐뭐 제출합니다. 점 찍으셨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시와 동일하게 스페이스바 두타 하시고 끝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끝만 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두타 끝점 이렇게 두타 끝점 이렇게 외우시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가에 대한 내용은 본문으로 네, 시행문이 끝났을 때고요. 그 다음에 첨부물이 있어요. 첨부물이 있을 때는 붙임을 표시하시죠. 붙임을 표시한 다음에 가장 끝에 가서 여기 보시면 붙임 두타 하시고
하나, 두 가지 썼어요. 자, 끝에 두타 끝점이라고 작성하십니다. 여기는 붙임이 없는 경우, 여기는 붙임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원 경우는요. 제가 아까 본문 작성하다 보면은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예시 한번 보실게요. 본문 내용을 쭉 작성하시다 보면은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통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할 때는 내부 결제일까요? 대외 시행문일까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보통 내부 결제에는요, 뭐뭐 하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대외 시행문입니다. 이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로 오른쪽 한계선에 딱 닿았어요. 여기 더 이상 끝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끝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부타 끝점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엔터키를 한번 치세요. 아니면 다음 줄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커서가 바로 왼쪽 기본선에 닿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부타 끝점 하시면 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때는 아랫줄에서 두타 끝점 하십니다. 되셨어요? 네. 다음은 이제 끝 표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본문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표 많이 작성하시지요? 표는 보통 저희가 본문의 중간에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건 이 표의 끝은 보통 오른쪽 한계선에 맞추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오른쪽 한계선에 맞추고 나서는 끝을 해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은 끝이 아니라 맞아요. 두타 끝점이에요. 여기는 표로 끝났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 아랫줄에서 두타 끝점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 표는 그러니까 이 표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왼쪽 기본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내려와서 여기도 왼쪽 기본선에서 두타 끝점입니다. 자, 표로 끝났을 때 아랫줄에다가 두타 끝점을 하기도 하고요. 자, 편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래 이렇게 빈칸에다가 이하 빈칸이라고 하고 끝은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어색하시죠? 저희는 보통 이 앞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처럼 왼쪽 기준선부터 끝까지 오른쪽 한계선까지 전체를 사용해도 되고요. 표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표는 제목이 뭐였을까요? 대상, 참여 대상, 응시 대상 정도 됐겠지요. 그러면 4점 내지는 3점 대상이라고 되어 있은 표의 제목에 바로 아래부터 맞추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왼쪽 기준선에서 전체를 사용하거나 표 제목 아래의 위치부터 시작하거나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2차 시에서 동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을 표시하는, 끝 아니에요. 뭐였죠? 네, 부타 끝점입니다. 부타 끝점 표시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틀리기 쉬운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팁에 대한 근거는요.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 부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혼동하시고 저도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쌍점입니다. 이 쌍점. 쌍점 언제 썼었죠? 맞아요. 여기 관련,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셨죠? 자, 쌍점은요. 앞은 붙이세요. 앞은 붙이고 뒤는 띄어쓴다예요. 자, 쌍점 앞에 관련,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 쌍점 하시고 한번 띄어쓰세요. 쭉 내용 쓰시고. 우리가 보통 일시, 장소, 대상, 내용 하실 때도요. 쌍점 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날짜 한번 보실까요? 읽으실 때는 2024년 여기 뭐가 생략되는지 아시죠? 여기도 띄어쓰기 한타 있습니다. 10월 한타 띄우시고 10일 그리고 붙여서 요일 작성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작성해 온 것은요. 여러분이 보통 시행문을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 1, 뭐 관련, 2, 어떠어떤 걸 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항목이 4개예요. 그럼 보통 여기다가 가, 나, 다 이렇게 항목 붙이고 내용 작성하시지요. 요 순서입니다. 요거 외우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저희 초등학교 때 육하원칙 이런 거 배우셨죠? 언제? 언제 할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지금 요 네 가지는 어디에 뭐 근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보통 근데 공문을 작성하시는 일반적인 순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 규정은 있어요. 다만 시간을 나타내는 시와 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10시 20분은 요 사이를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존 대명사, 예를 들어 천군데 백군 할 때도 띄어쓰지 않아요. 스코어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야구가 5대 4였어요. 5대 4 할 때도 중간에 띄어쓰지 않습니다. 띄어쓰지 않고 앞, 뒤를 붙여서 씁니다. 네, 쌍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가끔 보면은 시간이나 기간, 거리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물결표를 작성합니다. 한글 맞춤법 문장 기호에도 물결표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통 그냥 물결표 하듯이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물결표는요. 앞말과 뒷말을 붙여서 씁니다. 자, 연수 시간이 10시에서 뭐죠? 오후 2시죠. 오후 2시 아니에요. 14시. 네. 10시에서 14시입니다. 라고 할 때도 여기 어디에도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층수를 표현하거나 거리를 할 때 1층에서 4층 여기도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조금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서 네,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내부 결제와 대외 시행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문서는 다 제가 작성한 문서예요. 여기 순서는 여기 내부 결제, 네, 여기 시행문입니다. 자, 다른 점 위에 행정기관명도 똑같아요. 내부 결제 시행문 둘 다. 심지어 학교 번호도 동일해요. 그리고 결문에 있는 제 이름, 여기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동일하죠. 자, 다른 점은 여기 내부 결제와 대외 시행문 수신이 달라요. 요거랑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내부 결제와 대외 시행문의 다른 점. 수신 당연히 달라요. 수신, 내부 결제, 그리고 받는 이게 수신점. 또 뭐가 다르죠? 찾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내부 결제에는 발신 명의가 있나요? 없어요. 대외 시행문에는
발식명의가 있습니다. 자, 이 발식명의는 어디서 보는지도 제가 2차 시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차 시로 넘어가시기 전에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퀴즈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각 문항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힌트는 1번과 2번에는 틀린 부분이 세 가지고요. 3번은 틀린 부분이 4가지입니다. 잠시 시간 들어볼게요. 주변에 있는 그냥 빈 용지 한번 바르게 붙여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2초만 기다렸다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점 하고 한자 띄우기 맞았어요. 그리고 일시 다음에 쌍점은 뭐였죠? 쌍점은 앞은 붙이고 뒤는 띄운다예요.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앞을 띄우고 뒤를 붙였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날짜 2024년 한자 띄우고 5월 한자 띄우고 9일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요일을 작성하시는 방가로는 앞에와 어떻게 한다? 네, 붙인다. 이게 틀렸어요. 여기 한 가지, 여기 2가지. 또 한 가지는 날짜에는 0을 적지 않지만 시간에는 반드시 0을 붙여야 돼요. 여기 3가지. 이렇게 틀렸습니다. 다들 맞추셨죠? 네. 다음은 금액입니다. 금액도 2점 다음에 한자 띄우시고 금액. 여기는 잘했어요. 쌍점하고 한자 띄우기. 자, 여기 금부터 문제. 제가 아까 여기 금부터 금액 한글까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틀리셨고 여기도 틀려. 자, 이 괄호 안에는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금 16,000원 읽어요. 하지만 쓸 때는 금액 단위 앞에 숫자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16,000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복잡하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본문에서 쭈쭈쭈쭈쭈쭈 가서 제출합니다. 부탁 끝 점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붙임이 있어요. 자, 붙임이 있을 경우에는 본문에 끝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잘못됐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잘 내려왔어요. 자, 붙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잘못됐을까요? 붙임 다음에 쌍점 아닙니다. 붙임 다음에는 스페이스바, 네, 두타 하시고요. 또 여기는 붙임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일 때는 항목 표시 2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서 함으로 그대로 가셔요. 그럼 한 가지 틀렸고 여기 2가지 틀렸고 여기 3가지. 한 가지 뭐가 더 틀렸을까요? 맞추셨을까요? 네. 함부 다음에도 반드시 마침표 하셔야 돼요. 마침표 하시고 두타 끝점. 네. 자, 이렇게 확인하기까지 맞추셨으면 저희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실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